네, 마감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AI 수혜의 구리까지 묻고 더블로 가. 전선 전력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오늘 전력기기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사실 원자재 관련해서 좀 올라오면서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선주들의 흐름이 좋네요. 네, 우선은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발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유럽의 그 전력 노후화에 된 부분들 좀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면서 전선, 전력기기 쪽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또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앵커님이 키워드 말씀해 주셨지만 키워드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더블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오후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더욱더 좋았지만 한 3시까지만 해도 좋았어요. 그렇죠. 좋았지만 이제 너무나 후에 좀 약세로 마무리를 하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사실 최근 내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올라갔으면 또 그만큼 또 조정이 나오기가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걱정하지 않고 좀 재료가 살아 있다면 건전한 조정, 내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그때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또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발이 지금 가장 크죠. 아무래도 간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그 마음을 멘탈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는 그런 뉴스 하나하나에 흔들릴 때는 지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우리가 또 미래 성장성을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산업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아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좀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또 즐겁게 그때 맞춰서 또 투자 전략 세워 가시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저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온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래도 숫자를 배신하는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시장이 피벗이 되기 전까지는 실적 좋다 했는데 생각보다 네. 못 갔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피벗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돌려세우는 움직임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쉬어갔습니다만 말씀해주신 건강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수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장 큰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미 AI 수혜는 주가에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이 AI 수혜가 반영이 된 부분이 이미 몇 달 전에 올해 초부터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관련된 전선이나 전력 쪽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거의 5월달, 6월달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주가가 또 엄청난 조정.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들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선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고점 아니야 하시는 분들 이미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탔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그 매력은 조금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과 전력 지금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선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매력적으로 좀 매수의 그 기회를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선이랑 전력기기랑 조금 또 다르잖아요. 네. 전선 쪽을 더 좋게 보시는 걸까요? 우선은 사실은 전선과 전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바늘과 실처럼 아, 그렇죠. 붙어 다니는 거긴 붙어 하죠. 다니는 거긴 네. 한데 그래도 이제 전선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볍게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단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냐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지금은 더 좀 갈 수 있는 부분 구리값도 우리가 또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전력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우선은 전선이 먼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엉덩이 가벼운 네. 건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그렇죠. 있어요. 네. 뭐 얼마나 좋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우선은 뭐 전선의 이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LS 전선인데 LS 전선이 이제 상장이 안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LS가 고스란히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LS 전선하고 대한 전선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는데 이미 LS 전선도 그렇고 대한 전선도 그렇고 올해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그 매출 자체가 이미 상반기에 9%, 뭐 10% 넘게 그 매출을 찍었기 때문에 뭐 이 두 기업의 합산만 해도 뭐 정말 사상 최초로 10조 원을 돌파할 거다 이런 지금 실적 전망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전망이지만 물론 실적 데이터에 숫자가 찍혀서 나와봐야겠지만 지금의 이 흐름으로 본다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연매출 이제 3조 달성 지금 뭐 상반기에만 1조 6,500억 원이 넘는 그 매출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이제 3조의 매출을 좀 무난하게 달성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선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제 전력, 전선에 대한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주가를 좀 다시 한번 전고점 부근까지 잡고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말의 공고점이다라고 한다면 3분기 실적도 확인을 할 때까지도 간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우선은 계속해서 좀 엎치락뒤치락 주가는 등락을 할 거지만 네. 그래도 꾸준하게 봤을 때 전 고점 부근까지도 좀 올라갈 거기 때문에 3분기에도 한번 주가의 그런 급등 또 3분기 지나고 4분기까지도 주가의 급등 연말까지 저는 좀 그 흐름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아직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지금 자리 사실은 그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비중 100%를 실는 분은 없겠죠.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 상담 같은 거 받아보면은 네. 비중이 100%다 하시는 분들 사실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9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은 너무 좀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지금 맞지 않을까. 왜냐면은 오늘도 오전장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시장이 드디어 살아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뭐 1%씩 거의 하락으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하시면은 그래도 수익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다른 게 연말에 전고점 갈 거다. 그 정도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트레이딩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트레이딩으로 계속 연말까지 봐라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매력적인 자리면 지금부터 모아가서 연말에 좀 매도를 생각하는 게 나을까요? 우선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LS 같은 좀 굵직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큰 종목으로 제가 좀 돈이 많고 탄탄한 기업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도 가벼운 종목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를 해가면서 연말까지 끌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선에서 예를 들면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조금 시총이 좀 가벼운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아무래도 탄력이 있지만 그만큼 하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시총이 비교적 작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옮기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큰 종목으로 좀 꾸준하게 들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가져가셔도 좋고 좀 비교적 작은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수 매도를 좀 반복을 하시면서 계단식으로 사실 상승할 거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 두 가지로 좀 나눠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건 사실 이제 시장의 색깔이 사실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피벗이 되면서. 그러면서 바이오주들이 급등 양상을 보였고 성장주로 다시금 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점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11월에 또 빅컷을 하게 된다면 성장주로의 수급 쏠림이 더 심화가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전력 전선 물론 실적 좋다고 하지만 수급이 붙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이제 그 빅컷에 대한 이야기 또 한 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그 연준에서도 의견이 빅컷을 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단행이 된 거지만 이 빅컷이라는 것 금리 인하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경기 침체가 되면 뭐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론은 있지만 경기 침체가 된다면 사실은 그거는 좀 우리가 주가에서도 네. 좀 위험한 부분으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그때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 또 앵커님께서 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는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뭐 바이오도 지금 그렇고 반도체 우리가 뭐 주도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반도체 주도의 거의 부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좀 바이오의 수급이 실리는 모습인데 이제는 그 수급적으로도 계속 좀 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수급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도 크게 좀 걱정하지 않아도 이때 다시 한번 이 재료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그런 이슈와 함께 수급은 저는 그래도 붙어줄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IT가 끌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는 거고 또 사실 색깔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고 이 수급이 흘러나와서 실적이 좋은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찍힐 수 있는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유효할 것 같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전선 관련돼서도 종목을 고를 때 기준은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출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전선, 전력 이런 부분들, 이 우리나라가 정말 이것도 전선 전력에서도 K를 네. 좀 붙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연구 개발에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얻어온 기술력과 이런 경쟁력 어디에도 밀리지 않는다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저는 그래도 좀 탄탄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의 어떤 하나의 정말 이슈만으로 트리거가 인해서도 생겨도, 네, 네. 너무나 급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을 선택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사실은 전선, 전력 다 좋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거 살래라고 하면은 정말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다, 다 사세요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LS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LS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올해 주가 상승률만 봐도요. 올해 초부터 해서 거의 지금 뭐 150% 넘는 그런 상승률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올해 초의 주가로 다시 한번 내려온 돌아왔죠.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데 LS를 왜 좀 좋게 보고 있냐면 LS는 우선은 계열사, LS가 그룹주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LS 전선도 그렇고 LS 일렉트릭도 그렇고요. 또 LS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그 마린 솔루션도 그렇고 이제 해저 쪽으로 정말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LS 이 지주사의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될 거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LS가 실적이 좋지 않느냐도 아닙니다. LS도 정말 밸류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제가 기업을 볼 때 이제 그 현금 보유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유보율도 굉장히 부채 대비해서 유보율도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 그리고 뭐 PBR, PER 같은 경우도
PBR도 지금 뭐 8배 정도고 PBR도 지금 0.73배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적으로 봤을 때 주가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S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LS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뭐 10년 뒤에 뭐 무려 22조 원의 그런 시장으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북미 전기 트럭 충전소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들 이제 뭐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전기차가 굉장히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커지는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매력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LS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전기 이런 전력 분야에 정말 뭐 크게 기술력도 있고 그런 노하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정말 더 강할 그런 큰 시장에 진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고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주가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이슈 나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슈 외에도 뭐 전기 버스라던가 이 트럭 충전 가속 페달 이런 부분들 좀 산업 기기 시장까지 좀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그 지주사의 역할들 밑에 달려 있는 기업들까지도 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LS 조금 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S도 그 굵직한 기업이지만 사실은 최근에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단기에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종목도 단기로 접근하셔도 좋지만 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12만 3,300원 정도에서 오늘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는 뭐 14만 원 정도 우선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 의견 드릴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LS가 옛날에만 해도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움직임도 좀 둔했고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지주사라서 오히려 좀 매력도가 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계열사들이 열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또 전선 관련해서 탑픽으로 LS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더드림 S&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